자, 이번 시간에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한 번만 제대로 들어두면은 절대로 안 까먹고 논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안다는 맛집과도 같은 단원이니까 이미지로 한 번에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엘니뇨와 라니냐의 본질을 꿰뚫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용어를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오늘 확실하게 한번 구분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방 진동 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경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트가 동쪽이고 웨스트가 서쪽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지도를 보면은 가끔 의아한 경우가 보일 겁니다. 바로 요 태평양인데요. 우리는 여기를 동태평양, 여기를 서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봐도 여기가 동해안, 여기가 서해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대로 확대해서 동태평양, 서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경도를 보면 여기가 서태평양이잖아. 근데 이스트네? 동태평양인데 웨스트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래요. 요게 각 나라가 본인의 나라를 기준으로 지도를 만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실제로 호주의 세계 지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중심에 호주가 위치해 있으면서 심지어는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위로 올린 거야. 뒤집은 거죠. 근데 물론 얘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세계 지도가 뒤집힌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뒤집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뒤집혀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이 세계 지도 중심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잘랐어요. 러시아가 잘리든 중국이 잘리든 상관없어. 미국이 중심에 있으면 되는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그죠? 프랑스 여기 요 유럽들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게끔 나머지를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마다 사용하는 지도가 다르면 과학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저 지도 쓰고 내가 저 지도 쓰고 막 딴 지도 쓰면은 통일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경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달라져요. 그죠? 나한테는 왼손인데 너한테는 오른손일 수 있잖아요. 그냥 보는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천문학에서 가장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영국 여기를 0으로 잡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스트 왼쪽이 웨스트인 걸로 하고 세계 지도를 표시를 한 겁니다. 경도를. 물론 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국가도 있었어요. 합의하기 싫어하는 국가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끼고 결론은 경도의 기준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바로 요 라인이다. 요 라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도 중앙에 두고 여기를 커팅해서 이렇게 펼칠 거야.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스트 웨스트니까 아까 봤던 태평양 있잖아. 자,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태평양이 여기인데 여기 잘려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이 지금 여기 그림이야. 여기 그림. 그죠? 여기 그림. 요만큼이 여기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트랑 웨스트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동서인 거일 뿐이지 웨스트를 동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용어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우리는 이스트 웨스트로 부르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는가? 통일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기는 끝났으니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딱 한 단어 무역풍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무역풍 끝입니다. 다 있다. 영상 꺼? 이거 무역풍의 핵심이야. 핵심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무역풍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진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 무역풍. 이거 절대 까먹지 마요. 이걸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무역풍만 기억하면 이 파트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완전 이지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엘니뇨와 라니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풍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에 따라서 엘니뇨가 되기도 하고 라니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엘니뇨고 뭐가 라니냐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우선 결론은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가 엘니뇨가 나타나고 무역풍이 강해졌을 때가 라니냐가 나타납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엘니뇨에서 뇨자는 뇨호호 고로롱 뇨호호 그래서 약간 약해진 느낌으로 외웠고 라니냐 와 라니냐 이래서 강해지는 느낌으로 외워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소 상황이 어떻길래 무역풍이 약해지면 엘니뇨가 나타나고 무역풍이 강해지면 라니냐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역풍이 부는 곳이면서 태평양 쪽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부근이겠네요. 이쪽 부근. 자, 여기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여기 북적도 해류. 요거 여기입니다. 여기 아열대 순환 있는데, 자, 이걸 한번 3차원으로 살펴볼게요. 자, 왼쪽이 서태평양이고 오른쪽이 동태평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적도라고 두면은 하면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여기 북적도 해류 이렇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거가 아열대 순환 완성이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열대 순환을 추가하려면 적도 반류 이렇게 있겠네요. 됐죠? 우리는 이 중에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엘니뇨랑 라니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상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무슨 바람이 붑니까? 좋습니다. 무역풍이 붑니다. 자, 이 무역풍으로 인해서 북쪽도 해류가 흐를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북쪽도 해류가 에크만 수송에 의한 수압 경도력의 발생과 전향력과의 평형으로 흐르는 지형류라는 이야기는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쪽도 해류에 의해서 서태평양에는 따뜻한 물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반대로 동태평양에는 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적도 반류는 이 흐름의 결과로 만들어진 얘랑 얘의 경사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세기는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완성인 거죠. 그럼 서태평양의 평상시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태평양의 평상시. 자,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 많아져서 공기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공기가 활발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럼 구름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구름은 비를 만들게 되겠지요. 그러니 정리하면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따뜻하고 동태평양은 차갑습니다. 자, 또한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촉촉한 비가 내리고 동태평양은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쪽으로 해수가 치우쳐져 있는 요 모습이 적도 주변의 해류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단면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마구잡이로 막 그려놔. 그리고 이 중 하나를 평상시라고 준 다음에 다른 하나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맞춰봐라, 뭐 이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해수면 B랑 소원약층 D를 평상시라고 준 거라고 했을 때 과연 해수면 A랑 소원약층 C는 엘니뇨니 라니냐니 판단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외웠던 엘니뇨 라니냐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엘니뇨의 경우라면은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맞죠? 자, 요게 평소 상태라면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진다고요. 약해진다고. 아, 그러면 북쪽도 해류도 약해질 겁니다.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적도 반류가 강해져서 서태평양에 쏠려있던 이 물이 동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무슨 뭐 이게 딱 썰려가지고 잉? 이렇게 이동하진 않겠죠 물이.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적도 반류인데, 아니 선생님 북쪽도 해류가 약해지는데 적도 반류는 갑자기 왜 강해집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요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비유해 보면 딱 좋은 게 있어요. 자, 북쪽도 해류를 여러분들 손이라고 생각해, 왼손으로 딱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밀 거야. 쫙 이 손가락을 마디마디 쫙 펴고 이제 밀 거야. 그러면 손가락 사이사이로 막 물이 막 새 나오겠죠. 아, 물론 여러분들 막 물이 콸콸콸 새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약간 찔끔찔끔 새 나온다. 손틈 사이로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너무 현실적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유하는 거니까. 그럼 그 찔끔찔끔 나오는 게 적도 반류였었어. 근데 북적도 해류가 약해졌다는 거는 내가 양손으로 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양손으로 밀고 있었는데 근데 한 손을 뺀 거야. 어? 그럼 한 손은 거의 문이 개방됐죠. 뭐 댐이 개방된 거야. 그래서 콸콸콸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도 반류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느낌이다. 요런 느낌.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태평양은 봅시다.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지겠죠.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질 겁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따뜻해졌으니까 공기가 평소보다 활발하게 상승할 거고, 그러면은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릴 겁니다. 그래서 체감상 홍수라고 느끼기에 충분할 거고, 반대로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가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냥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이 따뜻하다. 이거 물어보는 거야.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이 가뭄이 심하다.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과정을 이미지로 기억하면은 여러분 다 풀 수 있어. 이 문제는 무역풍에서 시작한 거야. 무역풍 핵심이라니까. 짠짠짠 짜라 짠짠짠 다 나와. 한 방에 다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보면은 요게 지금 평상시였어. 그러면은 요 A랑 C는 엘니뇨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표층만 봐도 봐봐. 자, 지금 이게 평상시였어. 근데 이쪽이 좀 높고 이쪽이 낮았던 상황이잖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뇨호호 하니까 이쪽으로 막 밀던 게 약해지니까 하면서 약간 평형을 이루게 됐죠. 이쪽에 몰려있던 물이 이쪽으로 가면서 그 세수면이 약간 거의 일직선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평상시라면 얘는 엘니뇨겠다. 판단이 바로 되는 거야. 그리고 수온 약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야. 자, 평상시는 이렇게 용승이 잘 됐어. 근데 따뜻한 물이 오면서 용승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용승이 잘 안 일어나서 풀이 죽은 모습. 이게 푹 꺾여 있어. 그런 모습을 직관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방금은 좀 친절하게 해설해 준 것이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딱 던져준 다음에 막 이런저런 조건을 막 섞어가면서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A가 뭐일 것이다. 막 이렇게 막 골치 아프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엘니뇨 라니냐는 이렇게 근본을 이해하면은 어떻게 문제를 내든 논리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라니냐는 반대니까 무역풍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반대라서 그냥 빨리 좀 볼게요. 그래서 무역풍이 강해지니까 무역풍 강해져서 북쪽도 해류 강해지니까 평소보다 서태평양이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쌓이고 적도 반류는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더 많이 따뜻해져서 올라가서 비가 더 많이 내리니까 평소보다 홍수. 이쪽은 평소보다 용승 잘하고 차가워지니까 가뭄.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리고 완전히 다 반대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엘니뇨랑 라니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딱 보죠. 이건 좀 너무 쉽다. 근데 이거 너무 컬러하잖아. 이제 딱 봐도 빨간색 따뜻한 물일 거잖아. 그럼 따뜻한 물 할래 쓴 거 가리고 있어. 얘 엘니뇨. 그냥 나오는 거. 이거 너무 쉬워. 이거는 문제로서 가치가 없고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좋다. 이런 거 좋다.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보고 여러분 선생님 이게 오른쪽이 빨가니까 이거 엘니뇨네요. 넘어갑시다. 이러면 이 마탱이 갑니다. 굉장히 우매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자,
이렇게 나올지라도 결론은 시험지는 흑백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본질을 꿰뚫어야 얘가 만약에 숫자로 나오고 만약에 막 편차를 이렇게 막 뒤집어서 얘기하더라도 핵심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빨가니까 엘니뇨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요. 오케이, 그럼 한번 차근차근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편차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편차가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양수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일단 편차가 뭔지 수학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랑 평균을 뺀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랑 평균을 뺀다 뭔 소리야 이게? 나는 뭐야? 나는 지금 온도. 그럼 나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평균은 평상시 동태평양의 온도를 말하는 거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수온 편차가 양수라는 말은 지금이 평년보다 온도가 높게 나왔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지금이 평년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쪽이 플러스니까 서태평양보다 수온이 높은 거겠구나. 이런 마탱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마탱이 가는 거야.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온도가 높아진다고 한들 서태평양보다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편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변했니를 의미하는 건데 얘랑 비교한다? 이런 마탱이 가는 거라고. 요거는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야. 아니 이게 편차? 별량 빼기 평균? 아니 좋다 이거야. 뭐 수온 편차가 뭐 플러스고 뭐 평소가 상대적으로 저온이고 엘니뇨가 고온이고 좋다 이거. 동태평양 그렇다 좋아. 근데 왜 하필 지금에서 평균을 빼냐 이거잖아. 왜 평균 빼기 지금을 하지 않고 왜 지금 빼기 평균을 하냐 이거잖아. 이게 좀 궁금하잖아. 왜? 이게 헷갈리잖아. 완전 뒤바뀌어지는 거니까. 이걸 이해하려면은 수학의 근본적인 약속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 기준인데 기준. 자, 우리는 변화량을 이야기할 때 변화량이 델타 변화량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오도록 설정해 두었어요.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오는 게 기분이 좋아. 그 이유는 아마 내 생각인데 양수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얘 기준으로 빠진 거를 놓을 수도 있었잖아. 기준을. 그리고 마이너스를 뭐 붙여놓든 안 붙여놓든 그걸 기본으로 해놨으면 완전히 지금 체계가 바뀌었을 텐데 얘 다음에 이쪽을 기준으로 뒀잖아. 그러니까 증가. 그래서 봐봐. 내가 커지는 쪽으로 변화했다 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차이로 차이를 양수로 만들려면은 여기 빼기 여기 빼기 여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야. 처음이 기준이. 나 처음 여기 있어요. 나 처음 여기가 기준. 처음이 기준. 이 기준이 평균이고 평상시고 그런 거라는 거야. 처음. 그리고 나는 이건 현재다. 지금 내가 변화한 나예요. 변화한 지금의 나. 그래서 지금 요 상태로 우리는 변화량을 정의해 뒀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에는 보통 처음량이 들어간다. 처음이나 평균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델타라는 변화량을 때리면 반드시 나중 빼기 처음이 됩니다. 약속이야, 약속. 나중 빼기 처음. 이건 수학 약속이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참고로 요거 있죠, 요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도플러 효과 할 때도 자세히 얘기할 건데 요거 있죠, 델타 람다. 변화량이 람다가 이게 파장인데 변화했다는 건데 변화했어? 그럼 얘가 처음이잖아. 제로가 처음이잖아. 지금 현재 나중에 현재 내가 처음보다 얼마나 변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죠? 누구나 다 어디서나 다 델타는 이렇게 표현해 둡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엘니뇨랑 라니냐 자체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거예요. 요걸로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련된 큰 흐름은 알아봤으니까
그 엘니뇨와 라니냐에 의해서 대기가 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파트를 얘기할 때 요 세 가지 용어를 엄청나게 혼동해서 좀 마탱이가 좀 많이 가요. 힘들어 이게. 그럼 누군 난방진동이라고 누군 시설하고 왜 그러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여기서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였으면은 내 생각에는 굳이 용어를 세 개씩 만들 필요가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쿠잖아. 야, 똑같은 거면 뭐하러 세 개를 말을 다르게 만들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다르니까 다른 단어를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뜻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핵심 단어는 난방진동은 불규칙하다는 거고, 이 시소는 반복, 워커 순환은 그냥 뭐 비단열과 관련된 건데, 자, 요런 거 다 말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으로. 자, 일단 저 용어들, 저 세 가지 용어들은 보통 요 지역에 씁니다. 요 지역에서 요 지역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림을 좀 많이 써. 여기에서 쓰게 되니까 요거를 요거 2차원이잖아. 3차원으로 이렇게 싹 들고 갑니다. 자, 아까 요거 그대로 있는 거 3차원으로. 자, 우선 요 흐름, 요건 무역풍입니다. 무역풍 땡큐 여기 적도에서 이쪽 남반구, 북반구 여기 바닥에 있는 무역풍. 자, 무역풍에 의해서 평소에는 동태평양이 촉촉한 비가 내리니까 상승기류 빠세. 그리고 서쪽에 서태평양에는 하강기류 빠세. 그죠? 그래서 우선 요렇게 한 바퀴 도는 요 흐름 있죠. 요 흐름, 요 사이클을 일단 워커 순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서로서 순환하는 요 사이클, 요거를 워커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런 그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는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봐야 좀 이해가 좀 더 쏙쏙 잘 되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이 엘니뇨에 의해서 이렇게 가던 것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엘니뇨 하니까 약해지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였잖아. 요렇게 큰 거였는데 뇨 하니까 이렇게 작아졌어. 그래. 근데 봐봐. 이렇게 요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야. 굉장히 불규칙해. 지 맘대로야. 무역풍이 갑자기 왜 약해지는 건 아직 몰라.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든요. 일로 갔다가 갑자기 일로 갔다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요거 몰랐지 이러고 요 막 이렇게 가요. 되게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이 매우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불규칙적인 주기성, 요거를 우리는 난방진동이라고 명명했고, 약자로는 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불규칙한 진동을 의미합니다. 불규칙한 진동. 근데 이렇게 주기가 불규칙적이더라도 봐봐. 워커. 야, 이쁘다. 요런 예쁜 순환 모형. 예쁘다. 요런 모양이 예쁘죠? 요런 예쁜 모양의 패턴, 반복되는 패턴, 그거를 우리는 시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시소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 놀이터 가면은 있는 시소 있죠? 그 시소랑 똑같은 시소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런 공간적인 지도를 보니까 떠오르는 거 없어? 뭔가 옛날에 뭐 상승해가지고 적도에서 막 있었던 그치 맞지. 대기 대순환. 헤들리 순환 바로 나오죠. 좋다. 좋다. 근데 막 여러분 불편해하죠. 왜? 이거 가고 전향력 이거 해야죠. 직윤풍.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이거 알죠. 그럼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기가 요렇게 헤들리 순환과 요렇게 남북 방향의 헤들리 순환과 동서 방향의 워커 순환이 요렇게 같이 엮여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방 진동 지수입니다. 요거는 동서의 기압 편차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동서의 기압 편차. 아까 봤던 요 두 지역의 기압 편차야. 요거는 외울 때 타다로 뺍니다. 타다로 뺍니다. 타다. 타 빼기 다로 기압 편차로 요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왜 남방 진동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 엘니뇨냐? 요게 중요한 거야. 왜? 왜? 자 봐봐. 자 일단 자 남방 진동 지수는 못 빼기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 탑 빼기 다였어요. 탑 빼기 다. 자 그러면 자 엘니뇨 시기를 보겠어요. 엘니뇨. 자 여기 탑 빼기 다 할 건데 엘니뇨. 자 이쪽으로 막 이제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따뜻한 물이 막 있는데 엘니뇨 하면 따뜻한 물 일로 가져와. 그쵸. 평소에는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일로 막 미는 힘이 약해지니까요. 그죠?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따뜻해지네? 그래요. 그럼 타이티 쪽은 평소보다 따뜻해지니까 상승 저기압 많이 발달하겠네? 맞죠? 그러면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타히티 지역은 평소보단 저기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위는 고기압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기압은 플러스고 저기압은 마이너스니까 상대적으로요. 여러분 기압이 뭐라고 했어? 공기의 양이라고 했어. 그럼 고기압은 뭐야? 많은 거야. 많으면 뭐야? 플러스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기압은 플러스, 저기압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가 되네? 음수네. 그래서 남방 진동 지수가 음수가 되면은 그때 엘니뇨라고 하는구나. great. 아주 멋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라도 막 꼬아서 내어도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니뇨 라니냐 근본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 세 가지 용어 완벽하게 구별했고 그다음에 남방 진동 지수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